지금도 저는 제가 환경론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환경운동가라는 생각도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저쪽 기술감독에게 내가 혼났어서 말을 네. 길게 하려면 눈치를 봐야 되는데 네. 아우 뒤끝 있으셔. 뒤끝이 얼마나 센데 내가. 근데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거는 정부에서 뭐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 정부에서 세금 내는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는데 시민들은 전부 다 반대하고 피해가 가중되는데도 그것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환경 문제에 더 많이 매달리게 된 것은 군산에 그만큼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환경적인 문제를 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그 전북대병원 백석제에 들어올 때 그때에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부를 우리가 승리했다는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그 주장들을 처리시키고 지켜냈던 그런 유일무이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제가 환경에 무슨 전문가라고 착각을 하시고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별로 아는 거 없어요. 요즘 지구의 오염 문제 또는 기후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결혼한다 그러면 부모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뭐겠어요? 야, 집을 어떻게 하냐 그거죠. 그렇죠. 집을 그렇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야, 너 뭐 살 집은 뭐 계획이 있어?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아빠 엄마가 해줘야죠. 왜 내가 합니까? 내가 살 집을. 당연한 듯이.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에선가 돈을 만들어서 뭐 부모가 돈을 합하든 어쨌든 나름대로 큰 돈을 만들어서 아주 그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자녀들이 가장 살기 적합한 조건의 집을 구해서 만들어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뭐 돈이 많고 적고 차이는 있겠으나 당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신혼 살림을 차려 보니까 그게 뭐 운막이어도 좋을 판인데 너무 잘 갖춰진 집이다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살다 보니까 다 귀찮아지는 거지. 뭐 청소도 하기 싫고, 뭐 설거지도 잘 안 하게 되고, 뭐 먼지도 쌓이게 되고, 뭐 살림도 여기저기 둥글어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그 집에 대한 애정도 떨어지고 발로 쭉쭉 밀면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뭐 밀어놓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고 아담하고 살기 좋았던 그 집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퇴근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집이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가면 그 지저분하기는 하고, 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엄두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자기 집이 살기 불편한 집이 되고, 살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건 집이 너무 안 좋아. 이사 가야죠. 좀 더 나은 집을 골라야 돼. 처음부터 이 집이 아니었던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나은 집을 이제 뭐 구해달라고 부모한테 때를 쓰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조금 저는 뭐 어차피 전직이 있으니까 성경을 좀 얘기를 한다면 그 창조주가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너 여기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그걸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물려받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관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이제 점점 오염되고 황폐화가 되고 사람 수명이 이제 짧아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집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큰 집이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살 수 없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꾸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그러면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단어가 저는 생태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생태라고 하는 것은 잘 알듯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사라지면 작은 생명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것이 사라지고 사라져서 결국 사람도 살 수 없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가 처음 상태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주고 관리를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환경 보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환경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지금 자연 환경을 말하는 거겠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자연, 그 산, 바다, 공기, 나무, 강, 흙, 뭐 이런 것이 그래서 산은 본래 산의 모습 그대로, 바다는 바다 그대로, 강은 물길이 흘러가는 그대로, 공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태로, 나무는 나무대로, 흙은 흙대로 그대로 망가뜨려지지 않고 존재를 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집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생태와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관이 지어가지고 많은 고민과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 환경이란 말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본적인 요소인 생태와 환경이 많이 오염이 돼 있고 파괴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목사님 말씀, 그 위원장님 말씀은 인간도 곧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는 어디 가나 뭐 공감을 많이 해요.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또 이거 민감한 얘기나면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 많아지신다고 또 새만금이란 그런 훌륭한 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환경적으로는 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환경 파괴, 자연 파괴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군산에서 국한돼 있고 너무 광범위하면은 이제 너무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군산에서 이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이런 부분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간략적으로 몇 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으로 보면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개발을 안 하고 산다면 그냥 원신 그대로 다 벗고 그렇게 살지 않는 한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건설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에너지 수혈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개발 요소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띄우면서 태양광 에너지 필요하죠. 그 에너지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산도 깎고 바다도 메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면 거기에 생기는 부작용으로 깎아낸 산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고 바다를 메웠더니 거기서는 수산업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또 해상풍력도 바다에 그 풍력 단지를 만들었더니 거기서도 어장이 파괴되어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생에너지 생산이 정말 중요한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다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래 개발을 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럼 거기서 개발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또 뭔가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없는 게 있으면 있는 게 반드시 그럼요. 있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럼 또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산은 깎아야 되고 강은 뚜껑을 덮어서 건물 지하로 흘러가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럼 산이 사라지면 또 나무가 사라지고 숲이 사라지고 그러면 동식물이 사라지고 산소의 농도가 약해지고 비가 오면 또 뭐 물을 가두던 숲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뭐 많은 양의 물이 밀려 수해가 나게 된다든지 또는 산사태가 나게 된다든지 탄소를 저장하는 숲이 사라지게 된다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건물 밑으로 흘러가는 그 강은 산소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하수구로 전락해버리고 그 위에서 내려온 아주 그 귀한 물은 하수가 되어서 그냥 흘러 보내져 버리는 그런 낭비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개발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고민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없는 거죠. 그냥 뭐 정부에서 뭐 태양광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따지고 태양광 단지만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해상 풍력이야 그럼 바다가 죽든 말든 고기를 잡히든 말든 그냥 풍력 단지만 만들면 기업한테 되는 거거든요. 맡겨버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맡은 기업은 노다지 캐는 돈 거죠. 벌고, 예. 노다지를 캐는 거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면 교육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맞아요. 연결되어지는 거죠.